경주포커스의 김종득 기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뭐 드론을 취미 삼아 띄우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예. 그 경주에서 비행 금지 구역에서 드론을 띄우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분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경주경찰서는 어제 경주시 양남면 해안가에서 그 비행금지 구역에서 드론을 띄운 그 혐의로 50대 남성 한 명을 조사 중이다.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현행 법상 비행금지 구역은 항공안전법이나 시행규칙에 따라서 비행체 운항이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면 200만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예. 경주 양남면이면은 드론 비행을 한 곳이 원전 근처였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이 월성원자력 본부 근처가 이 국가중요시설이어서 비행이 금지된다고 하는데요. 이 비행금지 구역은 지방항공청이나 국방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을 말하는데, 이 원전이나 공항 또 군사시설과 같은 국가중요시설 인접지역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경주시 양남면의 경우에는 이 월성원전이 있어서 반경 10km 이내에는 비행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이 월성원전 주변에 가보시면 곳곳에 그 드론 금지 또 비행 금지 구역이라는 이런 안내판도 많이 있는데요. 아마 이분은 그걸 잘 못 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요즘 취미 활동으로 이 드론 비행이 이렇게 많이 대중화되고 있는데, 비행 시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이 이 비행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또 당부를 했습니다. 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경주시가 단속에 나섰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그 주차 금지 구역이라든가 주차 구역 내에 뭐 그 여성들을 보호하는 지역이라든가 등등 이렇게 밑에 안내가 되어 있고 하더라도 어기는 경우들 적지 않게 보게 되는데요. 이 전기차 충전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주시에서는 지난 6일부터 모든 전기차 공용 충전기 또 전용 주차구역 내에서 이 충전 방해 행위라든가 또 일반 차량의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주차, 요런 그에 대해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충전 시설에 주차가 가능한 차량은 전기차라든가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또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 가능 차량은 전기차라든가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입니다. 이 친환경 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도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주차 구역이 단속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단속 범위가 모든 그 전기차 충전 구역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일단 위반을 하면 단속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고 하고, 기존에는 그 신축 시설 가운데 주차구역이 100면 이상인 공공건물이라든가 공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 이 충전구역, 요런 대상에서 이 모든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으로 이 단속 범위가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이 전기차 충전구역 내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행위를 비롯해서 이 충전구역 내 및 주변에 물건 적체로 인한 충전을 방해를 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고, 또 급속 충전구역에 1시간을 경과하거나 또 완속 충전구역에 14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경우에도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고요. 더불어 이 충전구역 구획선이나 또는 문자를 지우거나 뭐 이런 경우는 잘 없겠지만은 이 충전 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에는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저 구축 아파트의 경우는 워낙 주차면이 부족해서 이런 전기차 충전 구역까지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가 더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 아파트는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자, 그리고 그 독립운동에 큰 족적을 남기셨던 박상진 의사가 소년기에 보냈던 생가터가 밭으로 변모를 해서 방치가 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박상진 의사 뭐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워낙에 1910년대를 대표하는 그 1915년에 대한광복회를 조직을 하고 총사령으로 활동을 했던 1910년대 그 일제의 무단 통치가
가장 극성을 부렸던 그 시기에 독립투쟁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대 국민국 이념으로는 이 공화주의를 채택을 하고 또 그 방법에 있어서는 무장혁명 노선을 표방한 단체인데 친일 부호를 여러 명 처단을 하고 또 경주에서 있었던 일제 세금 마차 습격 사건을 주도하기도 했는데 1918년에 일제경찰에 체포가 돼서 1921년 대구 형무소에서 사형을 당한 그런 독립운동가입니다. 말 그대로 이런 대한광복회 이런 활동들이 3.1운동의 원천을 형성했지 않느냐 이런 평가도 받을 만큼 위대한 독립운동가이신데 현재 기록으로는 1885년에 울산시 북구 송정동에서 출생을 했습니다만 4살 때인 1887년에 이 경주시 외동읍 녹동리로 이사를 했고 그 이사한 다음에 1902년에 상경에서 왕산 허위 선생의 문화에서 공부를 할 때까지 최소 15년 동안은 이 외동읍 녹동리에서 성장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박성진 의사가 성장하고 자란 이 유소년기를 보냈던 이 생가는 본래는 그 생부와 큰아버지 그 양부의 집이 나란히 개와 두 채가 있었다고 하는데 한 채는 1970년대 또 한 채는 1980년대 초에 모두 허물어졌고 그 집터는 여러 명에게 뭐 독립운동가가 대개 집안이 몰락하듯이 재산들이 다들 이렇게 몰락을 하면서 그 집터는 여러 명에게 매각돼서 현재는 밭으로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외동읍 녹동이라고 하셨죠? 네네. 이게 뭐 역사적으로나 문화사적으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곳인데 아니 뭐 기념 표식이나 뭐 안내판 같은 게 설치가 안 되셨나 봐요? 그것조차도 없었습니다. 최근에도 국가보훈처 지원으로 이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가 경주 지역의 독립운동 사적지, 대구 경북 전체를 조사를 하면서 박상진 의사 이 집터를 조사한 다음에는 이 광복회 총사령관이 살던 곳으로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 기념 표식이나 안내판을 설치해서 알리고 교육 현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까지 권고를 했습니다만 현장에는 여전히 안내판조차 없이 방치된 실정이었습니다. 박상진 의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인성을 보여주는 여러 일화들, 6살 때는 또래 아이들에게 본인은 당시에는 부잣집 아이였으니까요. 아이들에게 떨어진 옷을 벗어줬다든가 또는 본인 집에서 이렇게 동냥하시는 분들이 돌반 곡식반이었다. 이 소식을 듣고는 할머니에게까지 막 따졌다라든지 이런 다양한 일화가 전해오는 것이 모두 외동읍 녹동리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리고 박상진 의사가 체포가 되는 것도 결국은 수배를 받으면서도 생모의 장례식이 외동읍 녹동리에서 있었고 장례식만은 봐야 되겠다 해서 이 참석 중에 경찰에 근거된 곳도 외동읍 녹동리이고요. 그래서 이건 역사적으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제가 등기부 등본을 취재 중에 떼봤더니 그 집터는 당연히 대지로 나타나고 또 일부는 밭으로 부지가 전체적으로 평수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한 1000평 정도 울산 시민과 외동읍 주민 합쳐서 4명이 각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상진 의사 생가의 건축 자재로 지은 건축물이 인근에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예, 이 워낙에 외동읍 녹동리라는 곳이 한 300년 전에 오천정 씨가 틀을 일군 마을이라고 합니다. 외동읍 녹동리가. 그래서 그 지역에 노루라든가 이런 것이 많아서 이제 녹동리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 박상진 의사의 집, 생가는 1970년대 초에 흘리고 나머지 한 채 양부였던 큰아버지 댁은 80년대 초에 흘렸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박상진 의사의 집 건축 자재는 버려지지 않고 집터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외동읍 녹동리의 또 다른 곳에 이 오천정씨 제실을 만드는데 고스란히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현재 그 집에는 오천정씨 제실에는 오천정씨의 후손도 현재 살고 있었는데요. 이게 워낙은 오천정씨 집안에서 오래전부터 살던 집이었고 그걸 울산 송정에 있던 박상진 의사 할아버지가 집터와 집을 매입을 했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일반에게 매각된다는 소식을 듣고 오천정씨 집안에서 이건 아깝다 이래서 이제 박상진 의사
집과 살았던 그 집을 그대로 그 건축 자재를 가지고 오천정시 그 제실로 이렇게 지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박상진 의사가 살던 집터가 현재 그대로 있고 또 실제 생활했던 집 건축 자재가 모두 그 외동읍 녹동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생가복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들을 모두 갖추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늦기 전에 복원을 해야 한다. 이런 그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녹동리 지역 주민들은 이런 생가 복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취재 중에 마을 어르신 여러분들을 만나 뵀었는데요. 대개 이 마을 출신 독립운동가 생애도 길이고 또 마을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원을 해야 한다.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았습니다. 또 최근에 경주발전협의회 수석 부회장을 하고 있는 김신재 교수의 경우에는 이 박상진 의사의 생가 복원을 이 해오름 동맹인 울산시와 경주시의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것도 제안을 합니다. 이 녹동리 생가 복원이 실현되어야 울산시에서 현재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박상진 의사 현창 사업이 한 빈 구석 하나를 메꾸면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고 경주시에서도 이 박상진 의사 생가 복원을 통해서 역사도시 정체성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또 제안도 하고 있어서 경주시의 의지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울산 경주의 공동사업으로도 추진할 만한 가치 있는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도 됩니다. 예. 3.1절 일장기 개항이라는 논란이 있었던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르는 것 반드시 필요한 일이 아닌가. 공동의 기억으로 이렇게 함께 남겨야 될 유산이기도 하고요. 예. 자, 경주포커스 김종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